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입니다. 4월 29일 코로나19 독일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통계를 일별로 관찰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4월 21일 14만 3,457명에서 4월 29일 15만 7,64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주의 증가 추세가 매일 약 2,000명을 넘어섰었는데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의 증가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4월 27일 발표된 확진자 수는 1,018명이었고 28일은 1,144명, 그리고 29일 오늘 발표된 확진자는 1,304명입니다. 각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는 이제 1,000명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진행되어진 여러 방역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거리두기와 함께 진행되어진 마스크 착용이 확진자 수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한층 더 조심해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 수도 이미 지난주인 4월 21일부터 1일 2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100명대로 낮아졌다가 오늘 4월 29일 발표에서는 20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 사망자 수는 29일 0시 기준 6,115명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7번째 사망자가 많은 국가이고 유럽연합에서는 벨기에 다음으로 5번째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완치자 수는 4월 21일부터 꾸준히 1일 3,000명에서 4,00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발표된 완치자 수는 3,100명으로 누적 완치자 수는 12만 400명입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방역 대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수치는 타인 감염 수치인데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서는 1에서 1 이하로 유지해야만 독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원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지난 4월 21일부터는 계속해서 0.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독일 상황이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각 주에서는 이 수치들을 근거로 이제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경제 부분에 있어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학교에서는 일부 학급을 위주로 등교를 허용했고 상가들도 상가 면적 800평방미터만 이용 허가를 해주어 영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독일 전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그리고 슈퍼마켓을 포함한 상가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은 각 주별로 상이합니다. 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는 바이에른 주가 있는가 하면 20유로에서 50유로를 벌금으로 확정한 헤센주도 있습니다. 독일의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에서는 독일 언론 에이전트의 의뢰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오는 여름 휴가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객들을 위한 국경 봉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48%는 여름 휴가 여행을 위한 국경 봉쇄 해제를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20%는 일부 국가들에 한해서는 국경 봉쇄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3%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한해서는 여름 휴가 여행을 위한 국경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독일의 주변 국가들에서도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들에 대한 영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5월 29일부터 호텔 영업을 허락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크로아티아나 말타 같은 곳은 여행객들을 위한 호텔과 식당 등의 영업을 허락하였고, 폴란드도 여행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각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독일 정부에서는 국내를 포함한 국외 여행 금지를 6월 중순까지 연장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여행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외국에서 머물다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5월부터는 종교활동인 예배와 미사 등에 있어 제한적 허용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와 함께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회나 성당의 규모에 따라서는 극히 제한된 수만 참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를 두고 빌트지는 11번째 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독일말로는 Du sollst nicht singen, 한국말로 번역하면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입니다. 4월 28일 티빙엔이라는 도시의 시장인 보리스 팔머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국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될 말이었기에 12시간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어차피 연로한 나이나 지병으로 6개월 뒤면 죽을 사람들을 구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을 비판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이는 모두에게서부터 비판받아야 하는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중이 결핍된 막말이었습니다. 연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경제보다 더 우선한다는 의미를 담은 결정들을 내놓고 있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며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있는데, 이런 막말을 한 보리스 팔머 시장을 향해 사람들은 등을 돌렸으며 12시간 만에 사과문을 내게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만성이와 함께 독일을 가다 이만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